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소속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서울아지트의 이우원입니다. 서울아지트는 버스를 가지고 위기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조기 발굴하고 예방합니다. 또한 상담, 음식 및 간식 지원, 긴급 보호 등으로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기 청소년의 중독 관련 실태란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및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제 연구는 작성되었습니다. 재미 없으시죠? 선행 연구 분석, 문헌 고찰 재미 없으실 텐데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위기 청소년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히 이해하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첫 번째 위기 청소년의 정의, 두 번째 위기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 세 번째 약물 이용 및 중독 청소년, 네 번째 약물 중독과 청소년 위기 문제의 연관성, 마지막으로 위 문제들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제 그 토론문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올라가지 않아서. 네. 첫 번째 위기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이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함을 토대로 청소년은 위기 상황에 쉽게 노출되며 이는 곧 일탈과 범죄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1983년에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한 보고서인 A Nation at Risk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실패한 교육 정책의 결과 때문에 정서적 행동적 문제, 낮은 학업 수행 능력, 학업에 무관심, 빈번한 결석, 학교에 대한 불만을 품는 위기 청소년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학교와 학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청소년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위기 집단을 규정하는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관리 감독 부재, 학업 중단, 낮은 학업 성취도, 가난, 지능, 비행 친구와의 어울림, 실업, 폭력 환경, 거주지의 빈번한 이동, 영양 상태 불량, 중독, 음주, 흡연, 약물, 게임 등을 위기 요인으로 밝혔으며 위 요인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것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청소년의 종류에는 가출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비행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에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의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기 청소년의 개념은 국가별, 청소년 관련 법별, 청소년 기관별로 다르게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기 청소년은 가정, 사회, 교육적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모든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 이것은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은 크게 범죄 비행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의표집 방법을 적용해서 조사 당시 소년원에 재소 중인 범죄 연루 청소년, 보호 관찰을 받는 비행 청소년, 청소년 쉼터에 등록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했고요. 위기 청소년 대상 조사는 총 2,00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쭉 보시면
약물 영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 영역에서는 음주, 흡연 등 전통적인 문항 외에 최근 증가하는 전자담배 이용 경험이나 신종 유사 약물 이용 경험에 관한 문항들이 의미 있습니다. 그 밖에 고카페인 음료 표 1을 보시면 고카페인 음료, 피우는 비타민 및 정서저액 식품 이용, 음주 경험, 흡연 경험, 전자담배 이용 경험, 환각성 물질 경험, 유해 약물에 대한 접촉 환경을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약물 이용 중독 청소년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청소년 위기 유발 요인 중 하나인 흡연, 음주, 약물 이용 청소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범죄 및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청소년 음주는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흡연, 음주, 약물 이용 청소년의 규모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이전 연령대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관련한 요 내용은 아까 나세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표 3을 보시면 표 3 28번을 보시면 약물 경험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해 약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유해 약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율은 0.5%로 해당 학년의 모집단 인구수를 고려하면 약 13,417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평생 유해 약물의 종류는 무엇이냐? 평생 유해 약물은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욕 억제제, 다이어트 약물이죠.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한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 가래약, 신경 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경험 등을 평생 유해 약물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물 중독과 청소년 위기 문제의 연관성입니다. 앞서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제시한 위기 청소년의 부류는 크게 두 가지, 범죄 비행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진 선생님이 2015년에 연구한 청소년의 가장 큰 위기 요인 중 하나로 학업 중단을 꼽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발표한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의 규모는 약 7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청소년의 17.7% 규모이고요. 청소년 위기 요소 간의 연관된 패턴을 분석한 이현희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가출, 가정폭력, 자살 등의 결과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이 가출한 후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학업 중단의 위험이 53.7%였고 이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약 2.76배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가 흡연보다 청소년의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중요 요소인 청소년의 학업 중단 및 비행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해 약물인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OECD 평생교육국에서는 1995년에 위기 청소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기 상황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교육적 요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국가정책, 사회복지학, 사회학, 청소년 지도학 분야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근래 들어 위기 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 안정을 위해 예술 심리 치료 등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대표적인 특성상 숙식 제공, 생필품 제공 및
의료 지원 등 위기 발굴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복지학, 청소년 지도학, 예술 치료 등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재의 복지적 접근은 1차원적인 기본적 욕구 충족으로서 그 욕구가 충족된 이후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위기 청소년의 본질적인 문제인 위기 극복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본질적 문제 해결인 자기 주도적 성장 및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매슬로우가 주장한 가장 상위에 있는 자아 실현 욕구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본인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존감을 회복하며 공동체 사회에서의 필수 조건인 관계성과 배려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교육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 교양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